자, 215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혼합물인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섞여 있어도 원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질의 특성, 여기 뭐 물질의 특성 첫 번째는 밀도이겠죠. 단위 부피당 질량, 어려운 말이지만 부피분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말고도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 같은 단위가 있습니다. 밀도를 비교해가지고 뜨고 가라앉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위에 뜨면 뜰수록 밀도가 작은 거,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밀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정의 잘 보세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요 용매 100g 가지고 물 100g으로 바꿔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용해도 곡선인데요. 용해도 곡선. 고체 물질, 아니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가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커지고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순물질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데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평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순물질은 수평한 구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혼합물은 수평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선. 물은 순수한 물질이죠. 바닷물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네. 흙탕물도 섞여 있고 질소기체는 순수한 물질이겠죠. 공기는 혼합물인데 질소기체 하나는 순물질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 질량 부피는 아니죠. 우리가 배운 밀도, 용해도,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가 될 수 있고요. 자, 물질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관계없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양과는 상관없습니다. 물질의 종류와 상관이 있지.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맞죠? 수평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32페이지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입니다. 여기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 짚고 가기.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순물질과 두 가지 이상인 혼합물이 있다고 했고요.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고 어떤 온도에서 물이 아닌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4번부터는 아직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자, 1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물질은 부피와 질량이 일정하다.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순물질은 밀도와 녹는 점이 일정하다. 맞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 순물질로 이루어진다. 맞고요.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고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용해도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해도 곡선상의 용액. 그러니까 용해도 그래프가 있으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요 점들은 각각 포화 용액이다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커진다. 대부분 증가하고 있죠. 네. 사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죠. 지금 여기 하늘색 보시면 0도실 때는 뭐 37, 100도씨까지 올라가도 39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5번 60도씨의 물 100g에 60도씨에서 포화용액으로 만들었대요. 그 다음 20도씨로 냉각해서 석출되는 양을 볼 건데 자, 질산 나트륨 볼까요? 질산 나트륨 60도씨에서 요만큼이나 녹았었는데 20도씨에서는 요거밖에 안 녹네. 그러면은 여기에 차이점이 석출되는 양이겠죠. 그러면 우리 다른 물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칼륨을 볼게요. 질산 칼륨 여기의 점에서 20도씨가 되면 이렇게만 낮게 나오네요. 이걸 가지고 그려보면 요 전체가 석출되는 양이겠죠. 그러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같은 조건에서 냉각했을 때 그 석출되는 양이 가장 많다. 그래서 질산 나트륨이 아니고 질산 칼륨이었습니다. 질산 칼륨. 아, 3번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3번. 40도씨의 물 50g에는 황산구리가 아까 착각을 했었는데 이 말이었네요. 40도씨에서는 질산나트륨 요러한 순으로 녹아 있겠죠. 그래서 황산구리가 염화나트륨보다 더 아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가장 적게 있는 것은 황산구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죠. 5번. 질산나트륨이 아니고 질산칼륨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3번. 액체 물질을 가열시켰대. 여기 처음에는 액체였대. 전부 다 액체. 자, 여기 보시면 기억은 쭉 뻗어 있네. 아직 기체로 변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니은 가다가 빨리 꺾였네요. 그리고 수평한 구간이 있으니까는 얘는 순물질이라는 정보가 있죠. 그리고 기체로 변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더 높은 곳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죠. 그럼 디귿과 아까 방금 니은을 비교해 보시면은 니은은 이쪽 온도, 디귿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점이 있다는 걸 보면 디귿과 니은은 서로 다른 물질이다 알 수 있는데 니은을 보시면 아까 다 지우고 다시 여기서 니은이 도달했던 온도와 리을이 도달한 온도가 동일하죠. 그러면은 니은과 리을은 동일한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맞는 말이죠. 기억은 디귿보다 끓는 점이 높겠죠.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꺾이는 구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은 니은이 질량이 크대요. 자, 여기서 니은과 니을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끓는 점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 온도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시간이 달라요. 같은 장치로 가열을 시켰는데 니을은 빨리 도달했고 니은은 늦게 도달했다는 것은 니은이 양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네, 4번은 아직 안 배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6단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똑똑히 잘 지켜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과 혼합물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하고 혼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물. 혼합물, 여기서 순물질이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고요. 순금, 구리, 다이아몬드, 에탄올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섞었을 때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대로 유지한 채 섞여 있다. 그래서 암석, 탄산음료, 우유, 모래, 빵 이런 것들이니까 손물질과 혼합물을 서로 구별하고 서로의 그 특징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물질들 중에 특정 물질을 구별할 수 있거나 또는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쪽에 가면 그래서 여러 물질 중에 하나를 구별할 수 있거나 순물질, 혼합물인지 알 수 있는 이 물질의 특성 세 가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러한 식을 가지고 있고 단위는 이렇게 그램 세제곱 센티미터 모두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 킬로그램 리터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밀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 내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 중에서 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죠. 자,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 밀도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작은 물질 위로 떠오르게 되겠죠. 자, 옆에 보시면은 나무, 식용유, 플라스틱, 물, 글리세린, 돌 요거에 맨 위에 있는 나무부터 맨 아래에 있는 돌까지 서로의 밀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나와 있으니까 꼭 지켜보시기도 하고요. 혼합물의 밀도.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금물 1, 2, 3을 준비했는데요. 각각 설탕을 점점점 더 녹이면서 실험을 했는데 달걀이 가라앉았다가 점점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넣은 소금물이 밀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혼합물은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자, 골고루 용액이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부르고요. 용질 플러스 용매는 용액이 되는데 그 얘가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된다. 국을 끓일 때 간장을 넣죠. 간장은 많은 양의 물에 녹여서 짜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용해의 예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있는데 어떤 온도에서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더 녹일 수 있는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그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좀 앞으로 당겨서 해볼게요. 자, 온도 용해도 그래프는 뭐죠? 용해도
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용해도 곡선이 다음과 같이 파란 선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점 A, B, C, D와 그 아래에 있는 점 D, E, F인데 이 중에서 포화 용액은 네, 선 위에 있는 A, B, C는 포화 용액이고 선보다 아래에 있는 용해도 곡선보다 아래에 있는 D, E, F는 불포화 용액입니다. 이런 거 잘 구별하시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갈 말은 용해도이죠. 자, 어떤 온도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고 용매 100g이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물 100g이 아니고 용매 100g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디에 녹느냐에 따라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 실험이 가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에는 용해도가 일정하고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다 똑같아요. 일정하지만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 자, 용해도 곡선.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내는 건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붕산 염화나트륨, 황산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을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용해도 그래프이고요. 이 용해도 그래프에서 꼭 알아야 될 요거 세 가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가장 민감한 거는 질산칼륨, 가장 둔한 것은 염화나트륨, 영향을 덜 받는 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용액을 냉각할 때 용질이 석출되는 양을 알 수 있다.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6도씨에 100g이 녹아있는 점인데 온도를 20도씨로 낮추면 20도씨에서는 용매가 4g밖에 녹지 않기 때문에 100g 녹았던 것 중에 34g은 녹고 그 나머지 66g은 석출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체 물질은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고체 물질들이에요. 액체에 녹을 때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체 용해도뿐만 아니라 기체 용해도도 쓰일 수 있어요. 용해도. 자, 기체는 온도가 어떻게 할수록 용해도가 커지죠?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그러니까 많이 녹으려면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상들 중에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입을 내밀고 뻐끔거리는 거. 그 다음에 압력과 관련된 것은 탄산음료의 병뚜껑을 열면 거품이 피식 하고 나가는 거 있죠. 압력이 높게 유지될 때는 그냥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이 낮아지면 밖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질의 특성, 맨 마지막 녹는 점과 어는 점. 고체에서 녹아 액체로 변하는 녹는 점, 액체에서 얼어 고체로 변하는 어는 점. 순물질일 때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습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 내에서는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서로 같기도 하고요. 순물질일 땐.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팔미트산이랑 노르산이 있죠. 자, 노르산은 한 43도씨 부근에서, 팔미트산은 62도씨 부근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일정한 온도, 그게 녹는 점이고요. 어는 점인 부분도 62도,
43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질일 때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가 끓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일 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그 구간을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네, 계속 나오고 있죠. 같은 물질은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름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메탄올은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죠. 자, 메탄올은 한 64도씨, 65도씨에서 에탄올은 한 78도씨 부근에서 일정한 구간이 나왔다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78, 65도씨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상에서 메탄올의 수평이 나타나는 구간은 이쪽 부분인데 에탄올은 조금 더 뒤에 있죠. 시간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메탄올이 끓기 시작한 온도, 에탄올이 끓기 시작한 시간인데 에탄올보다 메탄올이 먼저 끓었다는 겁니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끓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됐고요. 에탄올이 끓는 점이 더 높은 걸 메탄올, 에탄올, 높은 게 에탄올입니다. 자, 혼합물일 때. 아까 위에서는 그 순물질일 때인데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혼합물일 때는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고 갖고 있으면 순물질,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해요. 유일하게 지금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에서 나온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금물이랑 그냥 물을 냉각시킬 때 온도를 점점 낮췄는데 물은 0도씨에서 일정한 수간이 있어요. 이게 얼고 있기 때문에 어는 점이겠죠. 하지만 소금물은 얼기 시작한 다음에 일정한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간이 있으면 순물질, 그 구간이 없으면 혼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소금물이 일정한 구간이 없는 이유는 소금과 물이 얼 때 물만 얼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서 얼리기 더 어렵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금물의 가열 곡선입니다. 얼릴 때뿐만 아니라 가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은 100도씨라는 일정한 구간이 있는데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부터 끓기 시작하고요. 그 수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소금물을 끓는 동안에 물만 증발하기 때문에 농도가 계속 높아져서 온도를 더 올려야지만 물을 증발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인데요. 가열 곡선인데 나프탈렌은 80도씨,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53.1도씨에서 각각 그 액체가 되죠. 그런데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섞은 녀석은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것보다는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나프탈렌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고 그 혼합물은 그보다 더 낮은 녹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혼합물일 때는 일정하지 않다. 이 구간은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평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곡선에 나타내는 물질은 혼합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단원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이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쪽지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괄호 넣기 한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